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해보니 선배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넝쿨째 굴러온 행운을 쳐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총각이었고 선배는 결혼한 상태였죠. 저도 직장이 생기면서 자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직장이 생기기 전에는 선배뿐만 아니라 형수님과도 함께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선배가 먼저 저에게 술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선배라 그런지 조금 기대도 되더라고요.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일 관련해서 배울 점도 많았고 저도 직장에서 자리 잡고 있느라 물어볼 게 많았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선배는 형수님과 함께 자리에 있더군요. 형수님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 불편할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선배는 서버 관리 쪽 일을 하는데 유지보수가 중요한 일이라 가끔 일이 생기면 회사에 불려나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마침 선배 회사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선배가 전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봐라 지시를 했지만 전화상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갔고 선배가 전화로 지시하는 것만 봐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유선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인지 선배가 잠깐 회사에 빨리 다녀올 테니 둘이서 마시고 있으라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형수님과는 이미 잘 아는 사이였지만 막상 둘만 있게 되니 뻘쭘했습니다. 단둘이는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형수님은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포스를 가진 분이었어요. 저랑 동갑이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해외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아온 분이었죠. 배우자도 잘 두고 세상에 힘든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곱상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내조를 잘하는 타입이라 제가 선배와 자주 만날 때도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술도 잘 마시지 않으셨고요. 저와 선배는 한 번 마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밖에서 마실 때면 형수님이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거나 선배 집에서 마시면 선배를 재우고 저도 방에 자리 깔아준 뒤에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잠들곤 하던 분이었어요. 현모양처가 있다면 형수님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인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저에게 먼저 술 한 잔 따라 달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선배가 회사 일을 빨리 마치고 온다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으니 최소한 1시간은 둘이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도 선배 때문에 제가 술도 못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선배를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술을 마셔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속이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은 따지고 보면 저랑 동갑내기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편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라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선배와는 자주 시간을 보냈지만 형수님과는 따로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형수님과 단둘이 대화를 30초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술 한두 잔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나누니 동갑이라 그런지 이야기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았습니다. 사실 형수님이라는 걸 빼더라도 유학파 출신의 고급진 그녀의 이미지 때문에 괜히 어려워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화감이 없었고 오히려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죽이 잘 맞아서 한참을 떠들었는데
시간을 보니 이미 선배가 회사로 간지 어느덧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형수님도 선배가 생각보다 늦으니 전화를 했는데 선배는 금방 끝난다면서 둘이 괜찮으면 좀 더 마시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조금 이르게 만나서 그때가 밤 10시쯤 밖에 되지 않았고 형수님이 술을 잘 못하는 관계로 천천히 마시고 있었기에 저도 크게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있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게에서 거의 3시간을 넘게 있었고 형수님이 술을 천천히 마시고 안주도 잘 드시지 않다 보니 다른 가게로 옮기는 게 민폐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종도 소주나 맥주보다는 형수님이면 와인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리를 옮기자고 권했습니다. 이때쯤 형수님이 조금 취했나 느꼈는데 목소리에 코맹맹이 소리를 섞기도 하고 눈을 개슴츠레 뜨며 웃는데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이 먼저 좋다고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고 근처에 있는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금 프라이빗하게 방처럼 되어 있는데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데서 형수님을 보니 분위기가 묘하더군요. 간단한 치즈 안주와 함께 도수가 제일 약한 와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괜히 형수님이 취하면 그것도 문제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와인이 맛있다며 엄청난 속도로 술을 마시더군요. 그러다가 팔을 뻗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엎었는데 뚜껑이 잘 닫혀 있어서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테이블에 조금 흐른 물을 닦으려고 티슈를 꺼내는데 형수님도 술기운에 당황해서 팔을 뻗다가 둘이서 손을 맞잡게 되었습니다. 서로 전개가 통한 것처럼 저와 형수님은 손을 맞잡은 채로 멈춰 있었고 정신이 아늑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난 형수님이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앉더니 자기가 조금 취해서 어지럽다면서 잠깐만 쉬어도 되겠냐며 제 어깨에 기대어 눕더라고요. 형수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에 정신이 아득해질 뻔했지만 남아있는 이성의 끈을 붙잡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형수님은 일어날 생각이 없는지 계속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저는 선배가 돌아오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어차피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 커튼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선배도 우리가 있는 방에 들어오려면 형수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했을 테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형수님을 그대로 두고 반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곧 온다던 선배는 연락조차 없더군요. 형수님은 아직도 제 어깨에 기대어 새근새근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는 속으로 애국가까지 부르며 올라오는 술기운을 참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면 꼴 보기 싫을 텐데 그동안 동갑내기이긴 하지만 살짝 존경심이 들 정도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형수님이 이러고 있으니 오히려 형수님도 보통 여자랑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 면가게 문을 닫는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1시간 더 버텨봤자 안 좋은 생각만 들겠다 싶어서 선배에게 그냥 일 보시면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말하고 형수님을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를 맞으니 형수님도 정신이 들었는지 잠에서 깬 듯 저를 따라 걸었어요. 택시를 잡아드렸는데 형수님이 혼자 들어가기 무섭다며 저보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 흐트러진 모습 한 번 보인 적 없던 형수님이 제 앞에서 코맹맹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탁하니 저도 남자인지라 그 상황에서 형수님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가는데 일부러 자리를 비우고 앉아 있었는데도 형수님이 머리가 아프다며 옆으로 제 다리를 베고 눕더라고요.
왜 이렇게 빈틈을 보이는 건가 싶었는데 혹시 일부러 그러나 싶어 형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선배 집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님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형수님을 아파트 현관까지 바래다 줬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갑자기 술이 좀 깨고 싶다며 저보고 잠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형수님에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어딜 가시냐고 말렸는데 저를 기다리던 택시가 시간이 지체되니 짜증이 났는지 경적을 몇 번 울리더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수님을 그대로 두면 동네 사람들 다 깰 때까지 땡깡을 부리실 것 같아서 형수님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형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반까지 좀 바래다 달라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안방까지 데려다 드리니 자기가 너무 어지럽다면서 외투 벗는 것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형수님, 술이 너무 취하신 것 같은데요. 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침대에 눕혀놓은 형수님이 어느새 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선배에게 집으로 오라고 연락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선배는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테고 그 상황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형수님 또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맞춰드리다가 형수님이 잠에 들면 자리를 재빨리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만 부추기는 형수님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어두운 상태로 형수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달빛 같은 옅은 조명 때문에 오히려 더 환한 것보다 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더는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를 밀어내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그 고상하고 조용했던 제가 알던 형수님이 맞나 싶더군요.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있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혹시나 형수님이 따라 나오지는 않을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평소에 형수님을 현모양처의 표본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결혼하면 저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흠모하던 분이었으니 한편으로는 이대로 끝내고 가버리는 게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하루 이틀 보고 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자꾸 고개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도 혹시나 선배가 돌아오지는 않았을까 두리번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못을 한 건가 죄를 지은 느낌마저 들었지요.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너 뭐하냐? 하면서 저를 부르는 선배였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 알았지요. 연락도 없길래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고 오는 줄만 알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시간을 지체하긴 했지만 두리번거리면서 선배 차가 있나 확인하는 동안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배가 여기서 저를 불러 세우는 건가 싶던 찰나에 선배가 저에게 왜 한참 좋다가 그냥 가냐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하기에 선배를 따라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형수님도 다 거짓말이었던 게 다시 제가 알던 고상하고 말수가 적고 다가가기 힘든 형수님의 모습으로 있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선배가 돌아와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를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이미 두 사람은 이렇게 될 걸 계획하고 있었고
회사 일이며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전공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아까 하던 걸 마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그러니 선배는 내 와이프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고 그때가 되면 연락만 해보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짜고 이미 저를 가지고 장난을 쳤기에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저는 심심풀이 땅콩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올해로 알아온 지 꽤 오래됐고 신세도 많이 졌던 선배와의 인연은 그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게 되었고 그 사이 저는 결혼도 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배와 형수님이 왜 그렇게 한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와 같은 처지에 놓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일탈을 꿈꾸게 되더군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던 제가 다 부끄럽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